드디어 보물섬 4화가 공개되었는데 서동주의 과거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떡밥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공비서였는데요. 당황해서 지가 무슨 성현이라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공비서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굳은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현이라는 이름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개된 4편의 회차에서는 서동주가 자신이 성현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일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동주는 자신이 성현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등장인물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인물 정보에는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음 회차에서부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바로 강희연이 있죠. 강희연은 동주가 기억을 잃고 대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 의사로 허일도로부터 동주의 기억회복 치료에 최면을 사용해달라고 부탁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주를 최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주가 지워버렸던 심연 속의 과거를 끄집어낸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심연 속의 과거가 바로 서동주가 기억하지 못하던 성현으로 살아간 과거로 보이는데요. 이때의 기억이 심연으로 표현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지워버렸다는 것으로 보아 성현인 시절 서동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이때의 기억을 지운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를 전문 의학 용어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도 하죠. 서동주에게 해리성 기억상실이 발생할 만큼 매우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죽음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서동주의 조력자인 명태금을 소개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동주의 후견인이자 룸살롱 대표 피마담이 언급됩니다. 피마담이라는 후견인이 있었다는 것, 이 말인 즉슨 부모가 죽었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드라마 전개상 서동주의 부모는 동시에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서동주 또한 사고 당시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이유는 바로 누나이자 수녀 아냐스 수녀 덕분인데요. 이화에서 서동주가 수녀와 나눈 대화를 보시면 그렇게 귀한 거는 우리 수녀님이 드세요. 네 몸 절반은 누구 거? 누나 거. 서동주의 몸 절반이 누나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서동주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서동주는 원래 성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으나 서동주는 장기 이식을 받아 살아나게 되고 부모를 잃은 아픔으로 이때의 기억을 지우고 서동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서동주가 총을 맞고 살아났을 때 자신이 총에 맞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서동주로 살아가기 시작한 시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비서는 서동주의 과거인 성현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공비서가 서동주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피마담이라는 후견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동주의 실제 엄마까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비서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공비서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시면 그녀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연에 감춘 비밀이 살아나와 공비서를 올무처럼 옥죄며 진실을 밝히라고 신문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비서는 성현이 당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일조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군다나 그 이름의 주인공이 서동주라니 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는데요. 이로 보아 공비서는 성현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비밀은 알고 있으나 성현이 서동주와 동일 인물임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서는 통화를 엿들은 것을 계기로 서동주와 성현이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됐고 죄책감 때문에 서동주를 도울 것으로 판단되죠. 한편 지난화에서는 또 다른 떡밥, 바로 빨간 반지가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이 빨간 반지가 최초로 등장한 건 바로 이화에서 서동주가 피습을 당했을 때였죠. 이 장면에서 화면이 괴한의 손에 있는 빨간 반지를 비춰줬는데 자세히 보시면 반지에는 ROKMC 필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ROKMC 필승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뜻하는 단어로 아마도 괴한은 해병대 출신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4화에서는 염장선의 마사지사가 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반지를 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병대 출신으로 뭉쳐있으며 염장선 또한 해병대 출신이거나 혹은 해병대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사실 해병대보다 중요한 건 이 반지가 하게 될 역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고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야, 어서 와라.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와도 이토록 반갑진 않을 거야. 5화 예고편의 시작은 서동주를 기다리며 식사를 즐기고 있는 염장선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대사에서는 염장선이 죽은 자식이 돌아와도 이토록 반갑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서동주는 결국 염장선 일당들에게 잡힌 것으로 짐작되죠. 아니나 다를까 벤치에 앉아있는 서동주를 향해 마취 주사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청고호가 지켜보고 있는데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식으로 손짓을 하죠. 따라서 마취 주사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이 서동주에게 타이에 의해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기억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둘 불륜인가? 서동주에게 핸드폰을 건네는 여원남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녀의 인상착의가 4화 엔딩과 동일하기 때문에 5화에서는 서동주와 마주친 시점이 바로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그와 비밀리에 연락하기 위해 서동주에게 핸드폰을 준 것 같은데요. 대사에서는 여원남이 기억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서동주가 자신이 기억 상실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오픈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는 서동주에게 큰 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이어서 보시면 서동주 그놈 대가리가 철실해서 이러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향하는 서동주의 어깨 너머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백발의 실루엣으로 보아 그는 바로 차강천 회장으로 판단됩니다. 보물섬의 특징 중 하나로 인물들이 서로를 스쳐가는 연출을 많이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 스쳐간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인물들이 꼭 만나게 되죠. 마치 허일도와 서동주처럼요. 따라서 서동주와 차강천 또한 조만간 만나게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서는 염장선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서동주 그놈 대가리가 절실해서 이러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염장선은 적어도 이 장면까지 해서는 서동주가 기억 상실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 보시면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 겁니다, 선생님. 허일도가 염장선에게 서동주가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 거라고 말하죠. 허일도가 이를 알게 된 이유는 앞에서 서동주가 기억 상실을 여원남에게 오픈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원남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옆에는 여미철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허일도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허일도는 이를 염장선에게 알려 서동주를 찾더라도 나라사랑 기금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는 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염장선이 서동주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십니다. 염장선은 자신이 얻어야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야만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염장선은 허일도의 부회장 승진 실패가 서동주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자 서동주를 죽이려고까지 들었습니다. 또 서동주군요. 따라서 다음 5화에서는 염장선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벌이는 극악무도한 만행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이어서 대표님이 저를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까?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상대방을 향해 겨누는 서동주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차강천과 염장선의 모습이 차례로 비춰집니다. 대사에서 서동주는 대표님이 저를 죽이려고 총을 쐈냐고 묻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허 대표, 즉 허일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기억을 잃은 서동주가 허일도를 대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기억이 되돌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게 흐름상 기억상실이라는 소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은 서동주가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서 뱉은 대사라고 봐야 하는데요. 예상컨대 서동주가 뱉은 이 말은 자신이 대상그룹에서 일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룹의 키맨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허일도에게 가볍게 던진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허일도의 입장은 매우 다를 건데요. 허일도가 실제로 서동주를 총으로 쐈기 때문이죠. 허일도 입장에서는 나라사랑기금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총을 쏜 사람이 자신이란 걸 알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허일도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예고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쇼가 아니라면 난 기억 상실 걸린 네 머리로 망치를 부수서라도 수위스케자 돌려받을 거야. 염장선이 부른 마사지사들에게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졸림까지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동주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대사에서 염장선은 서동주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고문을 해서라도 기억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는데요. 역시나 제가 앞에서 예측했던 대로 염장선이 비밀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서동주가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일부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빨간 반지입니다. 서동주는 이미 한 차례 유 팀장이 집에 방문했을 때 빨간 반지를 끼고 있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예상컨대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마사지사가 끼고 있는 반지를 보게 되어 유 팀장 집에서 폭행당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 시작으로 서동주는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며 본격적으로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을 텐데요. 하지만 이 복수는 고문실을 안전하게 탈출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과연 서동주가 무사히 고문실을 탈출할 수 있을지 다음 회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